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의 마지막으로 의사 표현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은 어렵게 되어 있죠. 의사를 적절하게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똑같아요. 문서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토익도 준비하시고 말하기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니까요. 기초 외국어 능력과 관련돼서는 거의 NCS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개인의 교양적인 측면에 더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글을 읽는 거예요. 의사 표현 능력이긴 하지만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핵심 예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에서는 대표 기출 유형을 통해서 오상수 씨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서 오상수 씨가 할 수 없는 말을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신제품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이라 막막해요. 졸업반 때 만들던 졸업 논문처럼 작성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대답을 해주겠죠? 예, 기획안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서 문서로 만드는 작업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 효과를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일들만 제시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기대 효과와 예산까지 해야 되니까 터무니없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안에서 예측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기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일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예측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데이터와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기획안은 주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워드, 한글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기획서는 제안이나 PT를 위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크게 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편이다. 그래서 콘셉트가 잘 드러나도록 이미지, 도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강조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워드나 한글을 작성하긴 하지만 기획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각적인 효과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로 PT를 위한 자료 쓴다고 했다는 얘기, PT 같은 거 쓸 수 있다, 엑셀을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죠. 워드, 한글 프로그램 이외에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드 파일에서 배경과 글씨체를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되겠죠? 화려하게 하면 좋겠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 오히려 촌스러운 결과,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워드나 한글은 표 이런 것들이 삽입이 자유롭지 않다. 워드나 한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집하고 시각화를 다양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걸 추천해주고 있다. 내용은 따로 워드로 자료만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워드를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뭔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편집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분량 적당한가 물어볼 수 있죠. 한글로 요약본을 정리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미 워드 이렇게 하라, 저장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한글은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생딱 맞은 얘기긴 하겠네요.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성하면 좋겠네. 얘기할 수 있죠. 자료조사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할 만한 게 있나요? 라고 다른 것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 내용은 오히려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죠.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실전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읽고 문제를 푸는 형태네요. 19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시겠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을 통해 뭘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할 행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불만족이 많았대요. 불만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1번 볼게요. 항상 결론이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자 한다. 주장하는 결론이 불명확하다고 했으니까요.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할 때 추론 기법으로 보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분석한 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이 내용을 통해서는 확인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인과관계 모순을 없앤다. 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3번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4번의 MECE는 어떤 거예요? 상호 중첩이 되지 않으면서 누락이 없다. 계속 반복이 되고 중첩이 되고 누락된다는 게 22명이나 있으니까 4번의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오탈자가 많으면 안 된다. 오탈자가 많다. 7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 문제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맞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23번, 24번 문제인데요.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만 23번, 4번 요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체로 끊은 승차권을 사정상 여행이 취소돼서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환이 가능하냐라는 거니까 제 12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종이 승차권 훼손이 있을 때 반환이 가능하고요. 홍보 관측 등을 구매한 주문제 잔량이 반송했을 때, 단체 승차권으로 기간 내에 취소하였을 때, 7일 승차권 또는 1개월 승차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시작 전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죠? 단체로 끊었을 때 1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2번 보겠습니다. 회사 홍보하고 남은 거 전부 환불 가능하냐? 여기 나왔죠. 그대로. 잔량이 발생했을 때 반환이 가능합니다. 3번. 회사 홍보용으로 남는 건 전부 환불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항 2호하고 3호에 대해서는 10% 수수료를 받는다. 근데 1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볼게요. 홍보용으로 구매한 후 남은 거, 홍보와 관련된 거 2번이기 때문에 2번은 수수료를 내야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10%를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종이 승차권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종이 승차권 다 이 내용에서 확인은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종이 승차권도 정액 환불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0% 수수료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과 관련돼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네요. 수수료 반환하는 거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정답을 5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골라봐라. 약관에 지시한 조건에 해당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내용 거의 12조의 내용만 잘 살펴보시더라도 23번과 24번 두 가지 문항을 모두 해결해 볼 수가 있었었네요. B사원 보겠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여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C 볼게요. 기본 한 구간이 1,300원이므로 두 구간은 2,600원이다라고 했는데 기본 1구간이 1,300원인데 2구간이 1,500원이라고 나왔네요.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D사원 정답 4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E사원 얘기 보도록 할게요. 역의 운임을 반환하거나 대체교통비를 받으려면 중지된 역에서 직접 청구해야 되냐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반환하거나 대체교통비를 받는다는 얘기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3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더니 봤더니 대체교통비는 여행 중 지역의 일을 직접 청구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원의 얘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의사 표현 능력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죠. 문서 이해 능력, 표현 능력, 경청 능력, 작성 능력 거의 문서를 읽고 푸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의사 표현 능력이긴 하지만 문서를 읽고 푸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일치하냐 아니냐 그 여부의 차이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형에 따라서 나는 경청 능력 공부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글을 실제적인 실용문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읽고 해석할 줄 아느냐, 문제를 푸는 속도를 어떻게 높여나갈 줄 아느냐, 그게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각각의 지문들을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읽고 추리하고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사실 모든 능력의 기본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NCS 시험을 출제하는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잡지 않으시면 NCS를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정리해 보시면서 문서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정리 잘 하시고 많은 문항을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기를 강조드리면서 의사소통 능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